보겠습니다. In the first decades of its existence. decade라는 말은 10년이니까 first decades, 첫 수십 년. its existence, 그것의 존재의 첫 수십 년 동안 photography, 사진술은 was dubbed. dub이라고 하는 게 더빙하다 또는 별명을 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was dubbed, 수동태니까 별명이 붙여졌다 뭐라고 sun painting이라고 별명이 붙여졌다. 근데 이 sun painting이라는 건 a phrase, 문구다. 동격으로 쓰인 거죠. 근데 어떤 문구냐? often intended. 여기 intended는 동사가 아니라 과거 분사입니다. 의도된 이란 뜻이죠. 왜 이게 과거 분사냐? 요 phrase, 문구, 구절 이란 말은 sun painting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건 사람이 아니라서 의도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미상 의도된 구절 요게 맞겠고 또 여기 a phrase 앞에 뭐 접속사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동격으로 이 a phrase가 주어가 아니라 앞에 있는 sun painting과의 동격으로 쓰이는 거라서 동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이 sun painting은 구절인데 종종 의도된 구절. 뭐 하도록? to be derisive. derisive라고 하는 건 조롱하는, 비웃는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롱하려고 의도된 구절. 그리고 and one. 요 one이라는 말을 잘 해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숫자 1이란 뜻도 있지만 one는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부정대명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해진 것 말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라는 뜻인데 그래서 one은 대명사로 누굴 받냐면 바로 앞에 나왔던 phrase, a phrase 요걸 받습니다. 다시 보면은 요 sun painting이라고 그 별명이 지어졌는데 그 sun painting이라는 말은 구절인데 종종 의도된 구절. 그러니까 조롱하기 위해 의도된 구절이며 그리고 또 구절인데 어떤 구절이냐? 이 위치부터 끝까지가 이 문장 끝까지가 관계대명사 절로 앞에 있는 원을 꾸며주는 거죠. 구절은 구절인데 어떤 구절이냐? Which epitomized the seemingly inescapable confrontation. epitomize라고 하는 건 뭐뭐의 예를 잘 보여준다. 땡땡을 전형적으로 땡땡을 잘 보여준다 라는 동사입니다. 뭘 잘 보여주는 구절이냐면 the seemingly inescapable, 겉보기에 inescapable,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confrontation, 직면이란 뜻입니다. 맞닥뜨림, 직면. 겉보기에 피할 수 없는 직면. 누구의 직면? Photography's mechanical character. 그 사진술의 기계적인 특성. 사진술의 기계적인 특성의 그 불가피한 직면, 마주침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구절. 근데 뭐와의 마주침? 여기 요 캐릭터 뒤에 나와 있는 이 전치사 to는 앞에 명사, 요 confrontation 이란 명사를 썼기 때문에 직면은 직면인데 누구와의 직면이냐 라고 해서 나온 전치사 to입니다. 그럼 뭐와의 직면이냐? The painter's artistic freedom. painters, 그 화가의 예술적인 자유. 화가의 예술적인 자유에 대한 마주침. 이 문장이 좀 길고 복잡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체가 한 문장이군요. 거꾸로 보니까 굉장히 길고 그렇습니다. In the first decades of its existence, 그것의 존재의 첫 수십 년 동안 photography, 사진술은 was dubbed, 별명이 지어졌다, sun painting이라고. 그런데 그 sun painting이라는 말은 a phrase, 구절인데 often intended, 종종 의도된 구절이다. 뭐 하려고 의도된? to be derisive, 조롱하기 위해서 의도된 구절인데 이거. 그리고 또 구절이다. 어떤 구절이냐? which epitomized, 땡땡의 그 뒤에 있는 이 목적어를 잘 보여주는, 뭘 잘 보여주는? the seemingly inescapable confrontation, 겉보기에
불가피한 그런 직면. 누구의 직면이냐? Photography's mechanical character. 그 사진술의 기계적인 그런 어떤 특성, 그 특성에 피할 수 없는 마주침을 잘 보여주는 그런 구절. 누구와의 마주침? To the painter's artistic freedom. 화가의 예술적 자유와의 만남. 이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 만남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다.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제 사진술이 처음 나왔을 때, 이제 환영을 받은 게 아니라, 좀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진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제 필름에 담는 거라서, 이제 그 사진 작가의 어떤 창의력이나 뭐 이런 예술적인 자유 같은 것들이 발휘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예술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거는 예술이 아니다. 그냥 태양이 그린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투로 이제 선 페인팅이라는 별명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줄 친 요 단어 epitomize,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뭐뭐를 잘 보여준다 라는 뜻입니다. 목적어를 잘 대표한다, 잘 보여준다, 목적어의 전형적인 예를 잘 보여준다 이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1번 encapsulate it. encapsulate 이라고 하는 건 요약하다, 잘 압축하다, 압축해서 표현하다 이런 뜻입니다. 2번에 compared, 비교하다의 과거형이죠. 비교하다, compare. 3번에 attribute. attribute라는 이 동사는 우리말로 바꾸기가 참 이제 어려운 단어인데, attribute A to B 이렇게 쓰죠. 그래서 해석은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고, A를 B의 속성으로 여기다 이렇게 해석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를 B의 탓으로 여기다 또는 A를 B의 속성으로 여기다 뭐 이런 느낌이죠. A가 B에 포함되는 어떤 속성이다 라고 해석될 때 있고, 이제 A 때문에 이제 B가 벌어졌다, A가 원인이고 이제 B가 결과다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A로 인해서 B가 발생했다 또는 A는 B의 속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ttribute epitomized 요 앞에 attribute를 넣으면 이제 요게 A가 되고 여기 to가 나오고 to 이하가 이제 B가 되겠죠. 그럼 A를 B의 속성으로 여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사진술의 기술적인 특성의 어떤 불가피한 마주침이 화가의 예술적인 자유에 속한다? 전혀 말이 안 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to, 요 to는 앞에 있는 confrontation, 마주침이라는 이 단어 때문에 누구와의 조우, 누구와의 마주침이냐, 누구와의 직면이냐라고 해서 나온 to, 전치사 to라서 이제 attribute가 안 되겠죠. 4번에 idealized, 이상화하다, 이상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인데 의미가 통하는 것은 1번이겠죠. 왜냐면 epitomized, 뒤에 목적어가 나와서 목적어의 전형적인 예를 잘 보여준다, 그 목적어를 잘 보여준다 이런 뜻이니까 그 목적어를 잘 압축해서 표현한다, 요약해서 표현한다 라는 뜻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America, 미국은 America가 주어고 이제 too many Asians, 요 앞뒤로 콤마 찍힌 요만큼이 삽입입니다.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겠죠. once represented, 한때 나타냈었다. 뭘? ideals of life, 삶의 이상들, 그리고 liberty, 자유,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행복의 추구, 이런 것들을 나타냈었다. people, 사람들은 또 주어겠죠. 이제 whose는 관계대명사니까
who's부터 그 이하가 people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이냐? whose lives, 그들의 삶이, 이거 lives가 아니고 lives입니다. whose가 소유격이니까 명사겠죠. 그러니까 life의 복수 lives, 그들의 삶이 were 땡땡 by가 따라 나온 걸로 봐서 수동태겠죠. 이 과거분사가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과거분사가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들의 삶이 땡땡 되었던 뭐에 의해서 by poverty or tyranny or both 가난 또는 전제정치, 폭정 또는 그 둘 다에 의해서 뭐뭐 당했던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꾸며주죠. 그 사람들은 at least 수건데 적어도 최소한 이란 뜻입니다. 적어도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의 동사죠. 뭘 알고 있었냐? 여기 관계대명사,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 이제 이하를 There was a place. 어떤 장소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장소냐? 역시 where부터가 관계 부사로 place를 꾸며줍니다. 끝까지겠네요. 어떤 장소냐? Freedom was set to ring. 네, 여기 be set to 부정사 이렇게 된 표현입니다. ring은 이제 품사가 동사겠죠. ring이 동사로 쓰이면 울려 퍼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be said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수동태도 꼼꼼하게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be said는 말하다의 수동이니까 일컬어지다 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는 일컬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to 부정사를 이렇게 쓰면 주어가 to 부정사 한다고 일컬어진다. 일컬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게 말해진다 라는 말입니다.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자유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장이 좀 기니까 다시 people,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삶이 땡땡 당했던 뭐에 의해서? 가난 또는 폭정 아니면 그 둘 다에 의해서 이제 땡땡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 at least 적어도 knew 알고 있었다. There was a place 어떤 장소가 있다는 것을 어떤 장소냐? Freedom was set to ring 자유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소가 있다는 것. 아마 전에 들었겠죠. 다른 사람에게서 자유가 울려 퍼지고 있다더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장소. The place's existence 그 장소의 존재는 stirred hope. stir라고 하는 건 휘젓다 라는 뜻이고 이제 기본적인 휘젓다라는 뜻도 있고 불러일으키다. 휘저으면 이제 모든 것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휘젓다 또는 불러일으키다, 자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장소의 존재가 불러일으켰다 희망을 어디에서? In the most hopeless 가장 희망이 없는 그런 환경들, circumstances 가장 희망이 없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환경들에서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millions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emigrated 이민을 갔다. 이민을 갔고 and found better lives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더 좋은 삶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emigrated라는 단어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emigrate이 있고 immigrate이 있습니다. I-M-M 네. 둘 다 이제 이민을 가다. 근데 emigrate 요 위에 거는 emigrate은 본국에서 밖으로 이민을 나가다라는 뜻이고 I-M으로 시작하는 immigrate은 바깥에서 이민을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emigrate 요것은 이민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본국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이민 나가는 거고 immigration 이민을 들어오다라는 뜻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민을 나갔고 더 나은 삶을 거기 미국에서 찾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1번 proscribe은 금지하다, 금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추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2번에 aggregate 이란 말은 모으다, 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3번에 interrogate 라고 하는 건 질문하다, 문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4번에 enliven 이란 동사는 활기를 띠다, 활기를 띠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빈칸에는 과거 분사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앞에 비동사가 있고 뒤에 by, 뭐뭐에 의하여 뭐뭐 당했다니까 지금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다 과거 분사입니다. 그래서 1번 proscribed라고 하면 그들의 삶이 금지당했던 또는 배척당했던, 추방당했던 이런 뜻입니다. 가난이나 폭정에 의해 의미가 통하죠. 1번이 답일 겁니다. 뭐 2번에 aggregated 그들의 삶이 통합되었던 함께 모여졌던 안 되고 interrogated 뭐 질문받았던 4번 enlivened 아주 활기를 띠게 되었던 다 의미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가난 또는 폭정 아니면 그 둘 다에 의해서 추방당했던 배척당했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보겠습니다. 어법 문제네요. 어법 문제는 문장 전체, 각각의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서도 그 세부적인 문법 사항들이 올바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문법 강좌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문법 문제 풀 때만 유심히 본다고 해서 안 보이던 문법이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해석을 할 때 수동태면 수동태, 투부정사면 왜 투부정사를 썼는지, 완료 시제,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이렇게 완료 시제를 봤으면 여기다 왜 완료 시제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면서 해석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어법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런 투부정사나 완료시제나 여기 형용사나 부사를 제대로 쓴 거 맞는지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단어에 그냥 이 의미만 연결해서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이어서 그냥 대충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라면 어법 문제는 당연히 풀기가 어려우실 거고 독해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독해하는데도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많이 떨어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빨리 합격하시고 싶으신 마음은 100분 이해를 하지만은 급하다고 해서 기본을 무시하고 그냥 막 단어만 빨리빨리 외워서 많이 외워서 대충대충 되는 대로 많이 빨리빨리 많이 읽어보면 저절로 되겠지 이런 마음가짐은 영어에 있어서는 영어에 이런 속담이 있죠. Haste makes waste. 서두름이 낭비를 만든다라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하시더라도 기본기를 정확하게 다지시고 그리고 한 지문을 해석하시더라도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독해력도 향상이 되실 거고 어법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사설이 길었네요. 하지만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1번을 보시면 She was noticeably upset. noticeably,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이런 뜻이죠. 이런 것도 부사인데 잘 썼냐. 뒤에 있는 형용사, 눈에 띄게 화가 나 있었다. 잘 썼습니다. 그러면 부사는 명사 이에 걸 꾸며주죠. 그녀는 눈에 띄게 화가 나 있었다. 뭐에 의해서 화가 났냐? how부터 요거에 의해서 화가 난 거겠죠? 여기 how indignant he responded he가 주어고 responded 요게 동사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how indignant가 의문사일 겁니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으니까 간접 의문문이겠죠. 요것만 파악하고 아 맞는구나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게 있죠. 요 indignant 분개한 이란 뜻인데 형용사입니다. 이제 그가 how indignant 얼마나 화가 난 responded 반응했는지에 의해 화가 났다. 뭐에? To her final question 그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해 그가 그토록 얼마나 분개한 반응했는지에 화가 났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 뭐 간접 의문문의 어수는 맞았지만은 여기 형용사 indignant 형용사가 아니고 indignantly 부사를 써야 맞습니다. 왜냐면 요 how indignant가 요 문장 안에서 물론 간접 의문문의 의문사이지만 이 문장 안에서는 부사로 쓰여야 맞습니다. 왜냐면 분개하여 responded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how indignant가 아니고 indignantly라고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사를 보실 때 의문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문장 성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예를 들면 What do you like? 너 뭐 좋아하니? 여기서도 you가 주어고 like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뭘 좋아하냐? 목적어 역할을 요 의문사 what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의문사도 문장의 주어나 뭐 목적어나 보어나 아니면 수식어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how indignant 요것도 의문사지만 이 문장에서는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꾸며주려면 부사를 써야 되니까 indignant가 아니고 indignantly 라고 쓰셔야 맞습니다. 다음 2번 obviously 명백히 이거 부사 쓴 거 잘 썼냐? 잘 썼죠. 이제 문장 맨 앞에 부사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명사 이해 걸 꾸며주면 부사 쓴 거 무조건 맞습니다. 명백히 this state of affairs 이 상태 뭐의 상태냐? affairs 업무들 뭐 이런 뜻이죠. 이런 일들의 이 상황 이러한 상황이 is known 알려져 있다. is known to be known to가 누구누구에게 알려져 있다입니다. 요 is 숫자 잘 맞췄냐? 주어는 state가 주어니까 단수 맞죠. 모든 일들의 이러한 상태는 알려져 있다. 누구에게? The ambassadors 그 대사들에게 알려져 있다. who 그런데 그들은 react who는 관계대명사로 앞에 있는 선행사 the ambassadors를 받았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복수죠. 이 선행사가 복수입니다. 그럼 이 who도 복수가 되겠죠. 그 뒤에 보니까 동사가 바로 나온 걸로 봐서 이거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럼 who가 복수니까 react가 아니고 s를 빼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반응한다 unfavorably 비우호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s를 빼야 맞습니다. 그리고 to it, 요 it도 잘 썼냐? it이 뭐, 이거 댐이 아니고 it 숫자 잘 맞춘 거냐? it이 뭘 가르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 앞에 있는 this state of affairs 요걸 봤습니다. 여기서 명사는 state니까 이 상황 단수라서 it으로 잘 썼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비우호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문장도 틀린 거죠. 다음 3번 보겠습니다. I walked on.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여기 on은 전치사가 아니고 부사로 쓰였습니다. 부사 on은 계속하여 쭉 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go on 이라고 하면 계속해. Please go on. 계속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라 라고 해서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I walked on. 나는 계속 걸었다. 다음 as briskly as 이런 걸 동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교급에 나오죠.
비교급이라는 건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more beautiful, 더 아름다운, more, faster, 그냥 faster죠. faster라고 하면 더 빨리.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를 가지고 만드는데 역시 그래서 as 사이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랑 부사에 대해서 살펴볼 문법사항은 형용사 쓸 자리에 부사 쓴 거 아닌지 아니면 부사 쓸 자리에 형용사 쓴 거 아닌지 아까 1번 같은 경우죠. 여기 indignant는 부사를 써야 될 자리에 형용사를 써서 틀렸습니다. 그럼 여기 briskly는 잘 썼냐? 누굴 꾸며주는지를 보면 되겠죠. 활기차게 걸었다.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부사 잘 썼습니다. 그리고 원급, 원형으로 잘 썼죠. er이나 뭐 est 안 붙이고. 나는 활기차게 계속해서 걸었다. 그럼 이제 as 뒤에 이제 뭐뭐만큼 이란 뜻이죠. 그래서 the heat would let me. the heat. heat라고 하는 게 이제 열기죠. 열기. 열 또는 열기. 그 열기가 would let me. 이렇게 끝났습니다. let이 사역동사인데 뭐뭐하게 허락하다,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그 열기가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드는 만큼 활기차게 계속 걸어갔다. 원래 let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서 목적격 보어로 목적어 다음에 이제 동사 원형 여기 이제 보어가 빠진 거죠. 동사 원형을 써서 목적어가 뭐뭐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이제 생략은 보통 앞에서 한번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쓰기 싫어서 생략을 하죠. 뭐가 생략됐냐면 walk briskly 이 정도가 생략이 됐을 겁니다. walk briskly 활기차게 걷도록 그러니까 그 열기가 나를 활기차게 걷도록 하는 만큼 활기차게 계속해서 걸었다. 말이 중복이 되니까 이걸 생략을 한 거죠. 언제까지? Until I reached the road. 내가 그 도로에 도달할 때까지. 요 reach라는 동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 그냥 도달하다, 도착하다 라고만 외우신다면 뒤에 전치사 to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reach to. reach가 도달하다니까 어디에 도달하다는 to를 왠지 써야 될 것 같은 실제로도 이제 to라고 써놓고 틀린 거 찾으라고 많이 하죠. 하지만 전치사 to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reach는 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면 그냥 도달하다, 도착하다가 아니고 어디에 도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도 이렇게 뭐 어디에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은 뒤에 전치사를 쓰지는 않는 타동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전에 반드시 어디에라는 말이 reach에는 꼭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to를 안 썼으니까 맞네요. 그 도로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도로냐? 위치부터 빌리지까지가 관계대명사 절로 더 로드를 꾸며주고 있는데 잘 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road는 사람이 아니니까 관계대명사 위치를 썼는데 위치, 관계대명사는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죠. 대명사 역할까지 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보니까 동사가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 이거 주어 역할이네요. 주격이 맞네요. 그러면 주어가 빠져 있으니까 관계대명사 잘 썼습니다. 뭐 이런 문법적인 내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쓰는 거고 이런 것들은 제 강좌가 지금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연재되고 있는데 관계대명사 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도로, lead to가 어디로 이어지다 라는 뜻인데 그 마을로 이어지는 그 도로에 도달할 때까지 틀린 부분 없습니다. 다시 보면 나는 계속해서 걸었다. 어떻게 활기차게 뭐만큼 그 열기라는 게 물리적인 열인 것 같진 않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들었거나 뭔가를 봐서 아주 몸에 흥이 나서 지금 그 열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열기가 나로 하여금 이제 활기차게 걷게 만드는 그만큼
활기차게 쭉쭉 계속해서 걸어 나갔다. 언제까지? 내가 도달할 때까지. 그 도로에. 어떤 도로냐? 그 마을로 이어지는 도로에 도착할 때까지. 그래서 이 문장에는 어법상 틀린 부분이 없어 보입니다. 3번이 답이겠네요, 그럼. 그 다음, although, 지우고요. 다음 4번 보겠습니다. Although there are some similarities. 비록 몇몇 유사점들은 있지만,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라는 말이죠. 요 are가 동사고, 요 뒤에, there is, there are 뒤에 나오는 some similarities. 이게 주어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복수니까 there are 잘 썼습니다. Some similarities. 어떤 유사점들이 있지만 어디에? In the platforms.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승강장, 지하철 승강장이라는 뜻이죠. 그런 뜻도 있고 기본 틀, 어떤 받침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both candidates. candidate가 후보라는 뜻이죠. 어떤 선거나 뭐 그런 어떤 위치, 어떤 지위 따위에 당선되려고 지원한 사람, candidates 후보입니다. 그 두 후보의 기본 틀에서 어떤 유사점들이 있지만 기본 강령 같은 거겠죠. 그 두 후보의 기본 강령에 있어서 유사점들이 있지만 the differences, 그 차이점들은 among them, 그것들 사이의 차이점들은 are wide, 아주 넓다. wide, 형용사. the differences, 그 차이점들이 아주 그 폭이 크다, 차이점이 아주 넓다. 그 말은 차이가 크다, 형용사 잘 썼습니다. 주어가 명사니까 주격 보어로 are가 동사고 주격 보어로 형용사 잘 썼습니다. 그리고 differences가 복수니까 비동사도 are라고 잘 썼네요. 그런데 요 among이란 전치사, among이 뭐뭐 사이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것들 사이의 차이점, 말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치사는 이제 between, 뭐뭐 사이에라고 할 때 between이랑 among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같은 말은 아니고 사실 그 쓰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between이라는 말은 뒤에 이제 보통 A and B 이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between이란 말은 두 대상 사이,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두 개일 때, 두 대상 사이라고 할 때는 between을 쓰고 among이라고 할 때는 셋 이상, 세 개 이상, 여러 개 사이에 라는 뜻으로 쓸 때만 among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them이 가리키는 건 among them,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뭐 candidates 라기보다는 플랫폼드죠. 그 기본 강령들 사이에 유사점은 있지만 그들 사이의 차이점들이 아주 크다. 유사한 것도 있지만 그 둘 사이의 차이점이 크다라고 해서 그 차이점이라는 말, differences,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보통 두 대상을 비교할 때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본 강령들 각각, 그 양 후보 간의 그 기본 강령들 각각 이제 두 가지, 그 두 개를 비교한 거기 때문에 둘 간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among이 아니고 between이라고 써야 말이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difference, 그 차이점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 두 후보의 그 강령, 그 각각을 그 두 대상 사이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이기 때문에 두 대상 사이의 사이라고 할 때는 전치사 between을 써야 맞고 셋 이상, 여럿 가운데, 여럿 사이에, 셋 이상, 여러 대상들 사이에는 among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among은 말이 맞지 않고 between them 이라고 써야 맞습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가 이렇게 전치사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어법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으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법, 이제 뭐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구문 아니면 가정법 아니면 전치사 그 매 파트를 공부하실 때 그냥 다 외워버려야지 라고 마음 먹으시지 마시고 사실 그렇게 다 외우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외웠다고 해도 이렇게 실제 문장에 쓰였을 때 이게 왜 어멍이 틀리고 비트윈이 맞는지 이해를 하시고 연습을 많이 하시지 않으면 찾아내기가 힘듭니다. 힘들게 고생만 하고 문제를 맞추지 못한다면 효과적이지 못한 학습 방법이겠죠. 그래서 매 파트를 이게 왜 영어 쓰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제 구글에서 쓰고 이 둘 간의 차이점은 뭐고 현재 완료 시제라는 건 왜 존재하는 거고 우리말엔 없는데 얘네들은 왜 쓰지 이거를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그런 자세로 문법을 공부하시고 연습하시면 어법 문제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이 되겠네요. 네, 8, 9번 보겠습니다. 둘 다 어법 문제입니다. 네, 어법 문제는 전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면서 해석하되 부분 문법적인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In countries, 나라들에서 어떤 나라들, where, 관계부사죠. 관계부사의 특징은 뒤에 빠진 부분, 주어나 목적어, 보어 따위가 빠진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나라들, 어떤 나라들이냐? Religion, 종교가 has been closely identified with. 네. has been 이라고 쓴 건 현재 완료 시제, 이제 비동사를, 원래는 비동사를 쓸 건데, 비동사를 이제 has been으로 써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나타낸 거죠. closely identified with. 그래서 be identified with가 뭐뭐와 동일시되다 라는 표현입니다. identify가 식별하다라는 뜻도 있고 동일시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be identified with 라고 하면 땡땡과 동일시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has been closely 부사죠. 부사에 대해서는 확인할 것은 명사 얘의 걸 꾸며주고 있냐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밀접하게 동일시 아주 밀접하게 동일시되어 온 이니까 뒤에 있는 과거 분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잘 썼습니다. 뭐랑 동일시되어 온 a people's culture 그 민족의 문화와 동일시되어 온 그런 나라들 as 어디에서처럼 접속사자 as in Hinduism and Islam 힌두교나 이슬람에서처럼 이게 삽입으로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가 관계 부사절입니다. 다시 나라들에서 어떤 나라들 종교가 has been closely identified with 아주 밀접하게 동일시되어 온 무엇과 a people's culture 한 민족의 문화와 people's 소유격도 잘 썼고 문화 잘 썼습니다. 앞에 있는 관사 부정관사 잘 썼냐? 이 문화는 여러 가지 문화가 있는데 한 가지 문화니까 그리고 정해진 것도 아니니까 한 민족의 문화 부정관사 잘 썼습니다. 한 민족의 문화와 밀접하게 동일시되어 온 그런 나라 어디에서처럼 힌두교나 이슬람에서처럼 그런 나라에서는 religious education, 종교적인 교육이 has been essential, 아주 필수적이었다. 여기 has been도 물론 문법 문제는 아니지만은 has been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essential 필수적이었다. to be maintained 투부정사인데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인 투부정사겠죠. to be maintained be maintained니까 수동태입니다. maintain이 유지하다고 be maintained는 유지되다입니다.
유지되기 위하여 the society 그 사회 그리고 그것의 전통들 유지되기 위하여 여기 3번이 말이 안 맞습니다. 다시 종교적인 교육이 필수적이었다. 유지되기 위하여 사회 그리고 그것의 전통들 이 사회와 그것의 전통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야 됩니다. to be maintained 3번의 to be maintained는 유지되기 위하여 라서 말이 안 되고 요 be를 빼고 maintain, to maintain 요 ed도 빼서 그냥 to maintain 능동으로 to maintain the society and its traditions 그 사회와 그것의 전통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이었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3번이 틀렸고 4번 its traditions 이 it는 소유격인데 앞에 있는 society를 받았으니까 단수의 소유격 그것의 잘 썼고 전통들 틀린 것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A graph of monthly climatological data. 자, 그래프는 뭐의 그래프? monthly climatological data. 매월의 그 한 달간의 climatological 기후학적인 자료의 그래프는 shows 보여준다. shows 이 동사에 s가 붙어 있으니까 주어를 확인해 보면 a graph 이 주어가 3인칭 단수가 맞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보여준다. 능동으로 썼으니까 뒤에 목적어 뭐뭐를 보여준다 이렇게 썼으면 맞습니다. 뭘 보여주냐? The warmest, coolest, wettest and driest times. 가장 따뜻하고 시원하고 습하고 가장 건조한 그런 시기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Also, 또한 weekends, 주말은 are highlighting. highlight는 강조하다, 두드러지게 만들다 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highlight에다 ing를 붙였으니까 ing를 붙이면 현재 분사, 능동, 진행, 뭐뭐 하고 있는 이란 뜻이 되죠. 또한 주말은 are highlighting, 강조하고 있다. 벌써부터 의미가 조금 이상합니다. 주말이 강조하고 있다. 의미가 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만약 맞는 말이라면 이제 뭘 강조하고 있는지 이 are highlighting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맞습니다. on the graph, 그 그래프 상에서 강조하고 있다. to help you, 너를 돕기 위해. 이제 너를 돕기 위해. 네가 뭐 하는 걸. 이제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사 원형을 써도 되죠. 그래서 여기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빠르게 locate가 위치를 찾다 라는 뜻이죠. 네가 빠르게 찾는 걸 돕기 위해 뭘? The weekend weather, 주말의 날씨를 빠르게 찾는 걸 돕기 위해서 주말은 강조하고 있다. 말이 안 됩니다. 요 주말, 요 지금 한 달간의 그런 기후 데이터 그래프 중에서 그 주말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강조되어 있다, 강조되었다 이렇게 해서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highlighted 라고 썼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이 어법상 맞지 않는 부분이므로 답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보면 이제 주말은 강조되어 있다. 과거분사로 바꿔서 강조되어 있다. 그래프상에 뭐 할 수 있도록 네가 빠르게 그 주말의 날씨를 찾는 걸 도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그 다음 should you have activities plann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장은 평서문이고 앞에서 네가 빠르게 찾는 걸 돕기 위해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의문문일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should가 주어프, 조동사가 주어프로 넘어갔으면 보통은 의문문의 어순인데 느닷없이 갑자기 의문문이 나왔을 리가 없습니다. 여기 should는 뭐냐?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If
you should.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have activities planned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if you should 이렇게 이것은 이제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런 가정법인데 혹시라도 네가 뭐뭐 한다면 이런 뜻의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을 공부하시면 가정법에서는 접속사 if가 생략이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주어랑 그 뒤에 있는 조동사 또는 동사랑 자리를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if you should 라고 돼 있었던 걸 if가 생략되면서 should you라고 도치가 된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if I were rich 만약 내가 부자라면 이것도 가정법이죠. 만약에 여기서 if가 생략이 된다면 I랑 were가 자리를 바꿔서 were I rich 내가 부자라면 이렇게 주어랑 그 뒤에 있는 동사 또는 조동사가 자리를 바꿔야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3번에 should 이렇게 쓴 것은 맞습니다. if가 생략돼서 도치된 것도 맞고 if 주어 should는 혹시라도 뭐뭐 한다면 이렇게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가정법이죠. 그래서 should 3번은 맞고 그 다음 만약 네가 혹시라도 have activities planned 이 have는 가지고 있다 라는 일반 동사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가 아닙니다. 사역동사입니다. 뒤에 activities가 있으니까 네가 활동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지만 뒤에 planned란 말이 있기 때문에 이 have는 사역동사 뭐뭐하게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 have가 사역동사고 activities가 목적어입니다. 그리고 planned는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사역동사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역동사는 이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다 한번 써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렇게 5형식이죠. 사역동사나 지각동사 이런 것들은 다 5형식일 때 쓰이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가 사역동사 make, have, let 이 세 개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일 경우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네, 요거 이제 문법 강좌 시간에 나왔던 슬라이드인데 이제 참고를 하려고 펼쳐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사역동사죠. 사역동사 이제 5형식에서 이제 동사가 사역동사 make, have, let이면 이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역동사라고 해서 목적어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목적어더러 뭐뭐 하라고 시키다. 이렇게 목적어가 직접 하는 거면 동사 원형이지만 목적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목적어가 이제 당하는 거라면 그럴 때는 수동이므로 과거 분사를 써야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5형식에서 동사가 사역동사면 이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라고 알고 계실 텐데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제 주어가 목적어한테 뭐뭐 하도록 시키다. 목적어가 직접 능동적으로 하는 거면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분명 맞습니다. 하지만 목적어가 뭐뭐 당하게 만들다. 목적어가 하는 게 아니고 당하는 거면 과거 분사를 써야 맞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이제 I will have 첫 번째 예문 나는 만들 것이다. 나의 자전거는 이게 자전거가 고칩니까? 아니면 고쳐집니까? 고쳐집니다. 그러면 I will have my bike fixed
이 과거 분사를 써야 맞습니다. 동사 원형이 아니고 과거 분사를 쓰는 게 맞습니다. 나는 만들 것이다. 나의 자전거가 수리되도록 그에 의하여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여기 예문 보면 일반적인 사역동사들을 보면 She had him clean his room. 그는 시켰다 그가 청소하도록. 이제 힘이 청소하는 거면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습니다. They made her laugh. 그들은 만들었다 그녀를 웃게 만들었다. 그녀가 실제로 웃는 거니까 능동일 땐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는 게 맞지만 자전거는 고쳐지는 거니까 나는 내 자전거가 고쳐지게 만들 거다. 이럴 때는 과거 분사를 써야 맞습니다. 동사 원형은 틀립니다. 다시 돌아가면 이제 슈즈 만약 네가 활동들은 계획하는 게 아니고 계획됩니다. 활동들더러 계획을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활동은 계획되는 거니까 과거분사 planned를 쓴 것은 잘 쓴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역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만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요 4번이 틀렸다고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문법을 배우시더라도 그냥 앞뒤 안 가리고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이제 좀 더 이해하려고 왜 이렇게 쓰는지 이해하려고 이제 하시면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이런 실수를 방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2번 하이라이팅을 하이라이티드 주말이 강조되었다니까 수동의 의미니까 과거분사 하이라이티드로 바꿔야 하므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